만약 당신이 예순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아무 생각 없이 이 습관들을 반복하고 있다면 나는 조심스럽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고통은 아마 당신의 곁을 쉽게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살았습니다. 이 말은 자랑이 아닙니다. 다만 너무 많은 이별을 보았고 너무 많은 삶의 끝자락을 지켜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한 가지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병으로만 죽지 않습니다. 사람은 살아온 방식으로 죽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몸이 버텨줍니다. 조금 무리해도 조금 참아도 몸은 아무 말 없이 견뎌냅니다. 그러나 예순을 넘기면 다릅니다. 그때부터 몸은 솔직해집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감정, 태도, 생각의 습관을 하나도 빠짐없이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기까지 잘 살아왔으니 이 정도 습관쯤은 괜찮겠지.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남은 시간을 짧게 만듭니다. 내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은 술이나 담배 같은 명백한 위험이 아닙니다. 의사들이 늘 경고하는 그런 것들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평범해서 너무 오래 반복해서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 것들입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노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눈빛이 이미 지쳐있는 사람들, 아직 살아있지만 어딘가에서 삶을 내려놓은 사람들 말입니다. 그분들은 대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별일 없어요. 다들 이렇게 사는 거죠.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요. 그러나 나는 압니다. 별일 없음, 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삶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생기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참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말하지 않는 법을 배워왔고 불편해도 웃는 법을 배웠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그랬습니다. 가족을 위해, 조직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자신을 뒤로 미루는 것이 미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많은 것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나는 나와 같은 또래의 사람들 중 유난히 일찍 세상을 떠난 이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특별히 나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실했고 책임감이 강했고 끝까지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죽기 전까지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보다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괜찮음이 얼마나 오랫동안 쌓여왔는지를. 사람의 생명력은 숨을 쉬는 횟수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살아있어야 몸도 함께 버팁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더 많이 가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더 정직해지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무시해왔던 작은 습관들이 그때부터 하나씩 값을 요구합니다. 오늘 나는 그 중에서도 특히 별것 아닌 줄 알았던 3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들은 당신을 당장 쓰러뜨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당신의 기운을 빼앗고 당신의 삶을 조용히 짧게 만듭니다. 만약 당신이 요즘 들어 이유 없이 피곤하고 사람을 만나기 싫어지고 아무것도 크게 기대되지 않는다면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나는 전문가의 목소리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의사의 언어로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조금 더 오래 살아본 사람으로서, 조금 먼저 이 길을 걸어본 사람으로서 조심스럽게 그러나 솔직하게 이야기하려 합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운에 맡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과 습관이 남은 시간을 결정합니다. 부디
이 이야기를 설교로 듣지 말고 한 사람의 진심 어린 고백으로 들어주길 바랍니다. 나는 아직도 사람이 더 오래, 더 평온하게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만 그를 방해하는 습관들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나이가 되었을 뿐입니다. 예순을 넘긴 뒤에 사람의 삶을 가장 많이 바꾸는 것은 큰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사소해서 스스로도 습관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들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사람들을 지켜보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오래 사는 사람과 일찍 지치는 사람 사이에는 항상 반복되는 생활 태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덕이라고 착각하는 습관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든 감정을 안으로 삼키는 삶. 우리 세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불평하지 마라. 마음을 드러내지 마라. 참는 것이 어른이다. 젊었을 때는 그 방식이 통했습니다. 참는 동안에도 몸이 대신 견뎌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몸은 더 이상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머물다가 결국 몸으로 내려갑니다. 이유 없는 두통, 답답한 가슴, 자주 깨는 밤잠, 이 모든 것은 오래 말하지 못한 마음의 흔적이 있지도 모릅니다. 나는 늘 말합니다. 울음을 삼킨 사람은 나중에 병으로 온다. 라고. 두 번째 습관은 사람과의 거리를 스스로 끊어내는 것입니다. 예순이 넘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내가 나설 자리가 아니지. 젊은 사람들한테 괜히 방해될 필요 없지. 그래서 전화도 줄이고 약속도 피하고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편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맞춰줄 필요도 없으니까요. 그러나 사람은 혼자 있을수록 혼자임에 익숙해질수록 다시 사람 속으로 들어가기 어려워집니다. 나는 시골 마을에서 오래 사신 노인들과 도시의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는 노인들을 여러 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생활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연결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부르고 내가 대답할 이유가 있는 삶. 그것이 있을 때 사람의 하루는 버텨집니다. 세 번째 습관은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조용하지만 안쪽에서는 가장 시끄러운 것입니다. 과거를 붙잡고 사는 습관. 나이가 들수록 기억은 선명해집니다. 젊을 때의 선택, 하지 못한 말, 돌이킬 수 없는 순간들. 문제는 회상 그 자체가 아닙니다. 회상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과거를 계속해서 자책의 재료로 쓰기 시작하면 현재는 점점 설 자리를 잃습니다. 그때 내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왜 나는 항상 그 선택을 했을까? 이 질문들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은 에너지를 조용히 소모시킬 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당신의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바꿀 수 없는 것을 계속 붙잡고 사는 것은 몸에게 너무 가혹한 일입니다. 나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순을 넘긴 분들에게는 반드시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의 삶은 증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만회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그저 조금 덜 아프게,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말하지 않는 습관, 혼자 견디는 습관, 과거를 곱씹는 습관, 이 세 가지는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생명력을 조금씩 줄어들게 합니다. 나는 경고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미 많은 삶의 끝자락에서 같은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습관들은 병처럼 고쳐야 할 것이 아니라 짐처럼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짐들을 어떻게 내려놓아야 하는지에 대해 조금 더 조심스럽게 말해보려 합니다. 이제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가까이로 가져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의 삶 속으로 말입니다. 예순을 넘기면 사람들은 더 이상 크게 묻지 않습니다. 괜찮으세요? 라는 질문도 점점 줄어듭니다. 대신 이런 말들을 듣게 됩니다. 이제는 편히 쉬세요. 그 나이에는 다 그래요. 겉으로는 배려처럼 들리지만은 그 말들 속에는 당신을 삶의 중심에서 조용히 밀어내는 기운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됩니다. 힘들어도 말하지 않고 서운해도 웃고 넘기고 아파도 나이 탓이지라며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 침묵의 시간을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사람은 말하지 않는 동안 혼자가 됩니다. 그리고 혼자가 되는 순간부터 자신을 점점 하찮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는 참아야지. 괜히 이야기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나 하나 조용히 있으면 되지. 이 말들은 겸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가장 차가운 평가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종종 이런 질문을 마음속으로 던져봅니다. 이분은 언제부터 자신을 설명하지 않게 되었을까? 대개 그 시점은 자녀가 커서 자기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혹은 사회에서 물러났을 때입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은 역할을 잃습니다. 그리고 역할을 잃은 사람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조용히 의심하게 됩니다. 그 의심은 큰 소리로 울지 않습니다. 대신 몸을 무겁게 만들고 아침을 늦게 시작하게 만들고 사람을 피하게 만듭니다. 외로움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서서히 당연한 상태처럼 스며듭니다. 나는 많은 노인분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이랑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요. 그 말 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거절당할까봐, 귀찮은 존재로 보일까봐,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질까봐, 그래서 더 조용해집니다. 그러나 조용해질수록 세상은 더 멀어집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밤이 되면 잠들지 못하고 과거를 떠올립니다. 그때 왜 그 말을 못했을까? 그때 왜 그 선택을 했을까? 그때 왜 나 자신을 더 챙기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들은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을 계속해서 과거로 끌고 갑니다. 문제는 몸은 현재에 있는데 마음은 과거에 머물러 있을 때 사람이 가장 빨리 지친다는 것입니다. 나는 감히 말합니다. 후회가 많은 사람일수록 지금의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판결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형벌이 아니라 휴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여전히 스스로를 죄인처럼 대합니다. 나는 충분히 잘 살지 못했어. 이 나이에 행복을 말하는 건 사치야. 나는 그 말이 가장 슬픕니다. 행복은 젊은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살아남은 사람에게 주어져야 할 권리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피로, 무기력, 사람을 피하고 싶은 마음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뒤로 미뤄온 삶의 결과일 뿐입니다. 이제는 그 사실을 조용히 인정해도 됩니다. 나는 좀 지쳤구나. 나는 이제 조금 덜 애써도 되는 나이구나. 그 인정이 바로 다음 삶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지친 마음과 몸을 어떻게 다시 조심스럽게 살려낼 수 있는지 그 길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제는 무엇이 문제인지 아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깨닫는 것만으로는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주 작아 보이는 변화라도 손에 잡히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예순 이후의 변화는 크게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크게 바꾸려 하면 몸과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의 삶은 고치는 삶이 아니라 덜어내는 삶이라고 먼저 바꿔야 할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참고 넘기려는 태도를 조금 내려놓는 일입니다. 힘들면 조금 힘듭니다 라고 말해도 됩니다. 서운하면 그 말은 마음에 남았습니다 라고 차분히 말해도 됩니다. 이것은 싸우자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계속 지우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다음으로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면 쓸모는 없지만 마음만 무겁게 만드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의 흔적, 오래된 원망이 묻은 물건, 볼 때마다 과거로 끌려가는 것들, 그것들은 기억이 아니라 짐입니다. 물건 하나를 버리는 일은 작아 보이지만 마음은 그때마다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지 말아야 할 말들입니다. 이 나이에 나이 들면 다 그렇지. 괜히 말해봤자야. 이 말들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스스로의 가능성을 먼저 닫아버리는 말입니다. 말은 마음을 이끕니다. 자주 하는 말이 결국 삶의 방향이 됩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무시당하거나 가볍게 여겨질 때의 태도입니다. 예수를 넘기면 의견이 묻히는 순간이 늘어납니다. 젊은 사람들은 악의 없이도 당신을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때 즉시 상처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렇지 않은 척 넘길 필요도 없습니다. 조용히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내 가치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상대의 태도는 상대의 수준을 말해줄 뿐 당신의 삶을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순 이후를 평안하게 사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큰 목표는 필요 없습니다. 다음은 하루를 시작하게 만드는 작은 이유 하나면은 충분합니다. 아침에 마실 차 한 잔, 산책할 공원, 기다리는 전화 한 통, 정기적으로 만나는 얼굴 하나. 삶은 큰 의미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작은 약속들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누군가에게 당신의 이름을 불릴 기회를 계속 남겨두십시오. 이름을 불린다는 것은 아직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속도를 줄이는 대신 감각을 되찾는 시간입니다. 빨리 가는 대신 느끼는 삶, 증명하는 대신 존재하는 삶, 나는 확신합니다. 이 시기의 평안은 운이 아니라 제도의 결과입니다. 당신이 조금 덜 참기 시작하고 조금 더 자신을 존중하기 시작하는 순간 몸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챌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 삶의 결론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나는 이 말을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금 먼저 이 길을 걸어본 사람으로서 건네고 싶었습니다. 사람은 언제 떠날지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어떤 상태로 남은 시간을 살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순 이후의 삶을 나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몸이 떠나기 전에
마음이 먼저 지치지 않게 하는 것. 우리가 이야기한 세 가지 습관은 모두 겉으로는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위험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고 참는 것, 혼자서 버티는 것, 과거를 붙잡고 사는 것, 이것들은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몸은 진실을 압니다. 마음이 얼마나 오래 자신을 밀어냈는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합니다. 나는 많은 삶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이 사실을 배웠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먼저 떠난 뒤에 몸이 따라간다는 것. 그래서 나는 아직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당신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조금 덜 참아도 됩니다. 조금 덜 잘해도 됩니다. 조금 덜 책임지려고 해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아냈습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보상처럼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잘 살아온 사람에게만 허락된 느린 계절입니다. 그 계절을 스스로에게 벌처럼 쓰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이 아직 웃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직 누군가의 말을 들어줄 수 있고 아직 당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부디 당신의 하루에서 완벽함을 지우고 따뜻함을 남기십시오. 남은 시간은 성과로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온기로 채워도 됩니다. 나는 오래 살며 한 가지 확신을 얻었습니다. 사람을 오래 살게 하는 것은 의지가 아니라 허락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쉬어도 된다고, 기대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허락만입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의 마음 어딘가가 조금 풀어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삶은 그렇게 조금씩 연장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천천히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미 많은 날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남은 날들은 조금 더 다정해도 됩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편안해질 때 삶은 자연스럽게 조금 더 길어집니다. 이 말을 당신의 속도로 받아들이십시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걸어왔습니다.